예,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평가를 맡게 된 윤성호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이번 학기 수업 계획입니다. 수업 목표, 수업 개요, 수업 교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목표는 첫 번째, 전문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능력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능력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능력은 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회복지 전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현실 수행 가능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이번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전반적 운영과 평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수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이론 검토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파트이므로 개괄적인 수준에서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교재는 자체 제작 교환과 우수 프로그램 사례 그리고 각종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까지 여러 가지 교재를 활용을 했었는데 그 교재들 선배들이나 여타 다른 분들에게 또 구입을 하거나 전수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여러 많은 책들을 같이 보면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환들을 살펴보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수업 과제와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평가라는 교과목은 수업 과제가 상당히 중요한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과제를 어느 정도로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상당히 높으냐 낮으냐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과제가 팀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 과제를 충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업 과제는 3명이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창의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하나를 개발하는 것이 최종 과제입니다. 평가 방법은 출석과 그리고 중간고사 1회, 기말고사 1회, 팀별 과제 20% 그리고 발표 10%가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입니다. 출석이 3분의 1 이상 결석 시 출석 미달로 처리가 되면서 성적이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유고 결석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합의하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의 개요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게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 각종 정의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것과 프로그램이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종류를 살펴보고 윤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1장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번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돕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이것을 지워놓게 되신다면 앞으로 수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체계화하여서 문제 능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활동이 주먹구구로 시행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논리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우리 사회복지사의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증진하느냐를 설명한 것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을 담는 그릇 혹은 틀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안전, 소속, 애정, 그리고 자존감, 존중, 그리고 자기 실현의 욕구들이 있겠지요. 이런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결핍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은 생활하는데 여러 문제를 겪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회복지의 기초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실천 활동들을 체계화시켜서 담는 그릇 혹은 틀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 1장의 1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란 것이 무엇이고 그 프로그램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가 이해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정의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지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라는 이 용어는 우리 현대인에게 아주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정의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우리가 어떤 어감 또 이 용어에 대한 어떤 일상적인 어떤 이해는 있어도 이 프로그램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이란 이 용어의 뜻부터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사회과학은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게 되면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알아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의 정교한 정의를 이해해야 우리가 연구와 또 전문적인 실천이 가능하게 되겠지요. 프로그램의 어원상의 정의는 프로라는 말과 그램이라는 단어로 합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라는 말은 앞선다라는 의미의 접두사 무엇 앞에 무엇 전에 라는 뜻입니다. 그램이란 뜻은 그램이란 말의 뜻은 그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수행하기 전에 그리는 밑그림을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방대한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등등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용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통원 교수가 설명하기 때 프로그램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된 일련의 계획적인 활동들의 집합체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 다른 연구자들의 정의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민홍과 정병호 선생에 의하면 특정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된 활동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명 선생의 이야기는 목록, 순서, 예정, 계획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하여 예정 또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목록을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의 의미에서 진행 순서를 의미하는 내용과 실천을 포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로이스와 그 동료들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활동들을 조직화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여러 연구자들의 정의들을 보면 활동이란 말이 나오고 목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획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참여자에게 특정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념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조직화한 활동입니다. 프로그램 내에 조직화한 활동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 이것이 활동이고, 이 활동을 구체화시킨 것이, 그리고 논리화시킨 것이, 체계화시킨 것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들을 목록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격은 활동의 목적성과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논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활동들은 우리가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사회복지 실천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활동의 목적성, 그리고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논리성, 이것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격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따로 정리를 하자면, 프로그램이란 어떤 목적을 가진 활동들을 논리적으로 배열한 목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란 어떤 목적을 가진 활동들을 논리적으로 배열한 목록이다. 그래서 프로그램화 시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 논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 논리성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그리고 이 배열을 하나의 기획 안으로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예, 그럼 이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관계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작동 요소와 평가 요소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성한 요소, 그리고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요소, 그리고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요소, 이 세 가지 범주로 여러 가지 하위 항목들을 살펴보자면,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는 프로그램 내용,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루는 내용이 두 번째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다 활동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의 논리성과 조직성,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목적, 내용, 논리성과 조직성, 이것이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구성 요소가 되고,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주체들,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향받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활동에 필요한 자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평가 요소는 프로그램의 결과, 성과, 결과, 그리고 프로그램의 영향, 결과에 따른 영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구성 요소와 작동 요소와 그리고 평가 요소를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성 요소에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적, 내용, 논리성과 조직성입니다. 그리고 작동하는 요소는 주체, 대상, 자원입니다. 평가 요소는 결과와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구성 요소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는 상당히 간단한 예입니다. 중국식 식당 주인이 마을 아동의 10명에게 매일 점심 식사를 무료로 배급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점심 식사에 필요한 재료와 요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우선 필요하겠지요. 또한 요리를 만들었을 때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할 것이고, 때에 따라 활동을 도울 일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제공할 준비가 되었으면 아동들이나 보호자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 활동을 알려서 아동들이 실제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들이 매일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적어도 10명의 아이들이 점심 식사를 거르지 않게 될 것이고, 중국식 식당 주인은 이를 보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활동을 수행하는 배경을 다음과 같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식 식당 주인이 상상하기를, 만일 마을의 아동 10명에게 매일같이 점심 식사를 무료로 준다면 어떨까? 아마 아이들은 선물을 받은 것처럼 즐거워하고 아이들의 가족들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즐거운 아이들 모습 보면 나도 보람되겠지 라고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국식 식당 주인의 상상 과정은 상당히 평범하게 보이지만, 만일 무엇 한다면 무엇일 것이다 라는 논리적인 추론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중국식 식당 주인처럼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논리적인 추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런 논리 체계성을 가진 활동들입니다. 프로그램은 이 논리적인 추론을 더욱 단순화하고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개념적 범주화를 위해서 추상화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주체, 중국식 식당 주인, 그리고 활동 대상은 마을의 아동 10명, 활동 목적은 아동에게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여 아동의 결식을 방지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며 주인의 만족감을 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내용은 매일 점심 식사 무료 제공이라는 활동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활동 자원은 요리의 기술, 요리 재료, 그리고 식사하는 데 필요한 장소, 그리고 일손을 돕는 사람, 안내문 등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활동 결과는 마을의 아동 10명이 점심을 굶지 않은 것이 단순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영향이 발생되는데, 그 활동 영향은 식당 주인의 보람, 그리고 아동 10명의 즐거움, 부모의 부담 경감 등등입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 구성 요소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활동 목적과 내용, 논리 체계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는 주체, 대상, 자원 등입니다. 프로그램의 작동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활동의 결과와 역량이었습니다. 자, 이번 첫 시간의 강의를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전문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정의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관계 요소들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를 정리했을 때 우리는 프로그램이란 어떤 목적을 가진 활동들을 논리적으로 표현한 목록이다. 그래서 목적성과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논리성이 중요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관계 요소들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직접적인 구성 요소는 목적과 내용,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어주는 논리성과 조직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작동 요소는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주체, 그리고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는 대상, 그리고 활동에 필요한 자원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평가를 기본적인 요소로 삽입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결과와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 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관계 요소들 그리고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